우리나라 연안에서 잡힌 고등어의 90% 이상이 거래되는 부산 공동어시장. 늦은 밤 고등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수만 마리의 고등어를 나르고 분류하는 작업이 여기서 시작되는데요. 갓 잡아 올린 제철 고등어, 정말 싱싱해 보이네요. 국민 생선 고등어의 첫 연고지인 이곳에서는 크기를 선별하는 사람들만 해도 줄잡아 수백 명입니다. 가히 도시 하나를 먹여 살리는 수준. 이 기특한 물고기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고등어, 또 청어 모육 중에 멸치, 청어, 꽁치 이런 종류들은 표층에서 헤엄을 쳐서 다니는 어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공 용어로는 표형성 어류라고 합니다. 이런 어종들은 특별히 수명이 길지가 않습니다. 보통 3, 4년, 길게 해봤자 5, 6년밖에 되지 않아요. 고등어 같은 경우가 특별한 케이스인데 초기 성장이 아주 빠릅니다. 5월달이 보통 주 산란기인데 그해 10월, 11월 사이에 이미 20cm까지 다 큽니다. 그러니까 초기 성장을 빨리 해서 그 겨울이 오기 전에 척박한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표형 어류가 대부분 그렇듯 고등어는 초기 성장이 매우 빠릅니다. 빨리 자라서 취약한 어린 시기를 탈출하려는 사람과 비슷한 생존 전략을 갖고 있는 거죠. 1년 이상 잘 자란 고등어의 크기는 대략 28cm 정도. 이 중에서 50%가 산란에 참여하고요. 여기서 2년이 더 지나면 모든 개체가 산란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데 고등어는 왜 사라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대형 선망의 고등어 잡이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고등어 떼를 찾으면 불을 밝혀 어군을 모으고 본선은 어군의 그물을 둘러치는데요. 불빛을 따라온 고등어들은 떼를 지어 다니는 특성이 있어서 한 번에 평균 10톤 정도까지도 잡힙니다. 문제는 이 그물 안에 치어가 섞여 있다는 거죠. 대부분 크기가 작거나 1년이 채 안 된 것들입니다. 실제로 어시장 같은 데 가보면 고돌이라고 부르는 채 1년이 안 된 어린 아직 미성숙 고등어가 한 40% 이상 잡힌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자원을 보존하거나 자원을 회복한다는 입장에서는 고등어가 한 번은 산란을 하고 그 이후에 성장한 것들을 우리가 잡고 그 어린 개체들은 다음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인간의 욕심들이 한 번 산란할 수 있는 정도까지 크는 것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산 어시장에서 운반된 고등어를 따라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았습니다. 새벽 6시. 중매인들의 치열한 가격 경쟁을 시작으로 수산시장의 본격적인 하루가 열리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싱싱한 수산물들의 향연.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가을 전어와 꽃게까지 제철 수산물들이 아주 한창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시장 한쪽에는 상시 운영되는 자반 판매장이 따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맘때가 딱 고등어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맛이 있어지는 그야말로 고등어 성수기.
한창 물이 올랐다는 건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제철에 잡아올린 싱싱한 고등어를 간간하게 소금에 절여 재워두면 일명 밥도둑이라 불리는 자반 고등어로 변신을 하는데요. 이거는 소금을 쳐야 자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 작업하는 거예요. 소금 치는 거죠. 어떻게 골라야 되나? 고등어는? 네, 철이 있어요. 철이. 고등어에 알이 들어있을 때는 고등어는 맛이 좀 없어요. 그 알이 좀 빠지면 그다음에 기름이 차요. 몸에. 그러면 그때는 맛있어요. 지금이 철 아닌가? 맞아요. 소금과 어우러져 제대로 숙성된 고등어 자반은 사시사철 우리 밥상에 올려져 출출한 배를 달래주는 서민의 생선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거의 끼니끼니 고등어 매일 먹었던 것 같아 거의. 항상 고등어 그냥 고등어. 근데 진짜 지금은 고등어. 예, 그게 맞지. 이제 우리가 항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고등어철일 때 그때 뭐 거의 매일 이렇게 먹는 거죠. 그러다 고등어 안 나오면 그냥 없는 거고. 근데 지금은 고등어를 뭐 냉동 저장하죠. 외국에 멀리 원양에서 가져오죠. 이거는 뭐 제철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잡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맛없게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옛날에 딱 제철에 이렇게 먹던 게 없어지니까. 고등어 자반만 국민 밥도둑이 아닙니다. 칼칼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고등어 조림은 아버지의 힘이 되고 아이들을 살찌우는 서민들의 대표 반찬이었으니까요. 이거는 생물이고 이거는 반건조거든요. 반건조인데 아무래도 구이는 반건조가 맛있어요. 생물보다. 생물은 조림이 훨씬 맛있어요. 그렇게 가족의 사랑을 이어주던 서민들의 대표 생선 고등어. 맛은 변함이 없을까요? 맛도 맛이지만은 지글지글 구워질 때 새어나오는 고등어 기름 냄새에 젓가락질이 바빠집니다. 이분은 아예 뼈째 들고 뜯어보시겠다. 고등어가 너무 맛있다. 아, 갈비. 갈비. 아니, 갈비 또 뜯어. 그 갈비를 뜯는다는 게 신분, 대한민국에 이제 상층부에 들어갔다는 거 한 상징처럼 이야기가 됐고, 갈비 먹으러 가자 그러면 상당히 이제 뭔가 돈 많이 벌고 돈 좀 벌었다는 그런 상징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그 갈비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 막걸리에 생선구이 갖다 놓고 요걸 이름을 고갈비라고 불렀던 거죠. 고등어구이를 그냥 고갈비. 갈비를 뜯는다 하는 이런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이거하고 비슷한 이름들은 많아요. 고갈비. 닭의 갈비가 아님에도 닭갈비라고 부르고요. 돼지갈비가 아닌데도 사실 뭐 다른 뒷다리살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도 그냥 돼지갈비 이렇게 부르죠. 어디로든 갈 수 있는 튼튼한 지느러미로 나를 원하는 곳으로 헤엄치는 배고팠던 산업화 시대에 서민들의 애환을 달랜 음식 고갈비. 서울 종로에 피맛골을 비롯해 전국 각지마다 고갈비 골목이 생길 정도로 당시에는 많은 서민들이 즐겨 먹었죠. 서울의 꽃등심보다 기름진 고갈비를 안주 삼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면서 서로를 위로하던 그때 서민들의 고된 하루를 달래주던 고갈비는 참 고마운 생선이었습니다. 수많은 가족들의 저녁 밥상 가난한 그대 날 골라줘서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고등어의 더 많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 남해의 황금어장 통영을 찾았습니다. 적당한 수온으로 1년 12달 풍어를 이루는 통영의 한 전통시장. 어딜 가나 싱싱한 활어는 물론 통영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다채로운 수산물들로 정말 눈이 후둥그러질 정도인데요. 고등어도 예외는 아니겠죠. 제주도에서 고등어가 통영까지 올라오는 거는 그 이유가 멸치 잡아먹으러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영에 이렇게 신선한 멸치들이 나기 때문에 멸치 억수로 싱싱하죠. 이런 멸치가 많이 나니까 여기 보시면 고등어 같은 게 많이 납니다. 신선한 멸치대를 따라서 제주도에서 통영까지 빠르게 헤엄쳐온 바다 여행자 고등어. 덕분에 예부터 통영 주변은 고등어가 노다지로 떠밀려오던 황금어장이었습니다. 기록을 찾아보니까 고등어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1920년대 중반과 30년대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일제는 대동아 전쟁과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는데요. 이때 많은 군인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생선이 필요했던 거죠. 결국 고등어나 멸치가 넘쳐나는 황금어장 통영은 일본이 조선의 수산물, 그중에서도 고등어를 수탈해가던 어업전진기지로 전락해버린 거죠. 그 시절 통영 앞바다를 드나들던 일본의 대형 선단과 소형 어선들. 고등어 남획의 시작은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사실은 이제 고등어 남획 문제가 나온 것은 당시 일제시대 같은 경우에 조선의 어법과 일본의 어법을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은 뭐 그물을 던지는 수준이라든지 고정된 자리에 그물을 놓는 수준이었는데요. 당시 주 재료는 칡이었습니다. 그래서 줄기를 아무리 엮어서 잡아봐야 고등어를 많이 잡을 수가 없었죠. 근데 그에 반해서 일본 사람들은 대자본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큰 고등어배를 만들었습니다. 고등어배 역시 전문화시켜서 불배를 하고 그물을 끊는 배를 하고 그 자리에서 잡아서 고등어배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육지로 바로 이송하기 위해서 운반선까지 해서 한 개 선단을 만들어 버렸던 거죠.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고등어를 한꺼번에 많이 잡아버린 데다가 이 엔진 기술,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처음에는 고등어 어군을 따라가던 선단들이 이제는 고등어보다 빨리 가서 고등어를 잡아버리는 거죠. 당시 일본의 고등어 선단은 한 번 출어로 수십만 마리의 고등어를 잡아들이길 반복하는데요. 조선의 근대 어업은 이로 인해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우리는 무분별한 남획으로 고등어가 사라진 섬 욕지도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대체 그 많던 고등어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고등어 배가 사라진 자리에 위치한 욕지도의 작은 카페. 할머니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려주는 이곳은 고등어 풍년이었던 시절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1960년대) 중반 고등어가 고갈되면서 욕지도에선 고등어 배들도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물론
고등어를 보관했던 간독은 남아있지만요. 마을이 있었거든요. 설명 아이고 이게 60년이 넘었는데 고모가 이거 일하고 한 게 기억도 다 많이 없어지고 이게 감동 아닙니까 안에.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째놨다가 바람 보고 고기 안 잡힐 때 이물을 많이 보게 해서 싣고 나가는 거 그런 제장고 한 가지 말하자면 창고가. 그럼 나는 이제 인부 돈 든 거하고 소금 몇 거 많이 들었는 그런 거 다 이제 그래도 옛날이라도 아버지 엄마가 뭐 국민학교도 보내놔놓은 게 조금 일본 글도 그걸로 안다 이거. 일본 글로 5년 배웠으니까나 국민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 2학년 때 해방되시니까 그럼 그런 거 이제 적고 말하자면 땡이 한 가지씩 해주고 막 그래갖고 이제 그러니까 나가 지금 83살인 아들아 나 몇십년 안 됐나 이게. 갓 잡아온 고등어를 염장에 보관했던 간독. 5만 마리, 5만 마리. 바닥을 파서 만든 간독은 그 깊이만 해도 3m가 훌쩍 넘습니다. 수협에도 이렇게 이런 큰 저장고가 있었고 또 민간인들 이제 개개인의 이제 어업하는 개개인 집집마다 이렇게 크고 작은 간독들이 다 조금 있었어요. 고등어가 노다지로 떠밀려 오던 시절 쉽게 상하는 고등어를 염장해 켜켜이 쌓아두고 먹는 지혜가 담긴 간독. 이제 대부분이 사라지고 욕지도에서도 겨우 이 간독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주변의 크고 작은 섬들을 올망졸망 거느리고 있는 섬 욕지도. 풍어를 실은 고등어배는 사라졌지만은 이곳 고등어 맛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용히 모여드는 곳이 있습니다. 고등어 잡으러 바다 위에서 고등어를 낚는 사람들. 때로 도나 보다. 지금 왔어. 내가 왔어. 순식간에 한 마리를 낚더니 연달아 2마리를 낚아내는 이 부부. 두 마리 뭐예요? 고등어예요. 한 시간 남짓 지났을 뿐인데 제철 고등어가 한가득 잡혔습니다. 사실 10월이면은 여름 내 서해나 동해로 올라갔던 고등어가 월동을 위해 남쪽 바다로 내려오는 시기입니다. 적당한 수온과 먹이를 찾아서 긴 여행을 하는 셈이죠. 고등어 낚시 정도만 명맥을 유지할 뿐 이제 욕지도는 고등어를 잡아 올리던 섬에서 키우는 섬이 됐습니다. 덕분에 전국 각지에서 유통되는 고등어 활어의 대부분은 욕지도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성질이 급해서 가두면 쉽게 죽어버리는 탓에 사실 고등어는 양식이 어렵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어 때부터 해상에 마련된 가두리 안에서 1년 정도 키우게 되면은 꽤 굵은 고등어를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는 거죠. 지금 출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크기 정도 전체 머리에서 꼬리까지 치면은 뭐 30한 3cm 정도 됩니다. 무게가 무게는 한 400g 정도 되고요.
큰 무리를 지어 원을 돌듯이 이동하는 온대성 어류 고등어. 욕지도 앞바다가 양식에 적합한 이유 역시 다름 아닌 수온입니다. 10도씨 이하로 내려가면 고등어가 배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0도씨 이하로 내려가는 지역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욕지도 현장이 어떻게 보면 뭐 가장 많이 수온이 떨어질 때도 13도 정도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고등어 양식하는 데는 최적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통영만이 아닙니다. 해상 양식장을 마련해서 고등어를 기르는 방안은 이미 제주도의 바다 목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2003년) 5톤에 불과했던 양식 고등어의 생산량은 10년이 지난 2013년 기준 73톤으로 부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가격인데요. 자연산이 더 비싼 다른 어종과는 달리 양식 고등어는 무려 자연산의 5배. 이렇게 지금 회를 뜰 수 있는 상태를 만든 겁니다. 지금 요즘에 고등어가 아주 상품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신선하게 그냥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걸 썰어가지고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값싼 하급 어종이라는 인식을 깨고 이제 고등어는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고급 생선으로 변신을 준비 중입니다. 과거처럼 끼니를 때우기 위한 생선이 아니라 고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특급 생선이 된 것이죠. 철이 지나 한산해진 9월의 제주도. 제주 지역 최대 인파가 몰리는 한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청정 제주 바다에서 잡아올린 반짝이는 은갈치는 기본이고요. 빛깔 좋은 제주산 옥돔과 다양한 수산물들이 제주 바다의 위력을 말해주는데요. 물론 고등어가 빠질 수 없죠. 뭐 사셨어요? 예, 고등어 샀습니다. 고등어. 싱싱하니까 우선 싱싱한 거 이거 해다가 집에 가서 놔뒀다가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 딱 이맘때쯤이 제주도 주변 해역으로 고등어가 월동하러 모여드는 시기. 덕분에 수산물 시장은 물 좋은 제철 고등어가 아주 한창입니다. 우리는 제주 연근해에 분포하는 고등어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고등어 생태에 대한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요. 저희 센터에서 지금 고등어 관련된 연구 사항은 크게 그 제주도 주변 해역에서 그 산란하고 있는 고등어의 주 산란장이 어디인지를 조사한 그런 연구와 제주도 연안으로 그 내유하고 있는 고등어 미성어의 어획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고등어들이 시기적으로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정확한 그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표지방 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고등어를 사수하기 위해 표지 방류 조사가 이루어질 제주 앞바다. 우리 수산물의 자원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석이 될 고등어 이동 경로 추적 작전이 시작됩니다.
이번 조사에는 표지표를 부착한 500여 마리의 고등어가 제주 연안에 방류될 예정인데요. 따뜻한 남쪽 바다에서 겨울을 지낸 고등어들은 정확히 어디로 또 어떻게 이동을 하는 걸까요? 한 500마리 가지고 이제 이 배에 싣고 나가서 이제 한 마리씩 이제 꺼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직접 이제 그 크기를 측정을 하고, 그리고 크기를 측정한 후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준비한 표지표를 고등어 등짝에다가 이제 부착을 하고 바로 이제 바다에 방류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30마리. 자, 30마리. 자, 이거 사. 표지표를 등에 달고 방류될 고등어들이 뜰채로 걷어 올려집니다. 이게 바로 고등어 등 근육에 부착될 길이 5.3cm, 무게 0.1g의 소형 표지표들. 등에 표지표를 달고 방류된 고등어들은 바다에 나가 자연의 무리와 합류하게 되겠죠. 이제 본격적인 고등어 표지 방류 조사가 시작됩니다. 살아있는 고등어는 방류 직전에 우선 크기부터 측정을 하는데요. 25.2. 향후 고등어가 포획됐을 때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생태 정보를 기록하는 겁니다. 25.0. 500마리의 고등어마다 일일이 표지표를 부착해야 하는 간단치 않은 작업. 25.2. 이번 표지 방류 조사가 성공한다면은 제주도 주변 해역 고등어군의 이동 경로를 알아낼 수 있겠죠. 제주항을 떠난 배가 고등어 잡이가 아닌 알잡이에 나섭니다. 잠시 뒤 조사선 위로 미리 던져놓은 그물망이 어렵게 끌어올려지는데요. 대체 뭐가 들어있을까요?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질 않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투명한 알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등어 산란장이란 뜻이죠. 씨마른 명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산란장 보호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고등어와 같은 표형성 어류들은 넙치나 우럭과 같은 또 대구, 명태와 같이 저서성 어류하고는 다른 생존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R 전략이라고 하고 뒤에 것은 K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R 전략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알을 많이 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아까 인간의 어획량이 많거나 아니면 산란을 하거나 서식할 환경에 엄청난 기후의 변화가 있어서 얘네들이 살지 못하는 거, 그래서 자원량이 줄어드는 거 외에는 웬만하면 버텨갑니다. 초가을에서 늦가을까지 우리나라 연안에서 잡아올린 싱싱한 제철 고등어. 그동안 너무 흔해서 가치만큼 대접받지 못한 불운의 생선. 하지만 이제라도 국민 생선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제철에 맛있게 즐겨야 하지 않을까요? 최상위 포식자 인간의 남획으로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고등어. 그 고등한 물고기가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해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